세월호가 이렇게 다시 우리 곁에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온전한 미수자를 수습하고 또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 신앙을 찾는 그리고 전국을 이곳 신앙을 찾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과 그리고 우리들 활동이 계속돼야 할 텐데, 오늘 지금 오기 모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철저한 진상규명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정성으로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월호가 이곳 목포 신항으로 오자 바로 목포의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그리고 이길 찾는 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의 이 송정미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곳 신항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광주 시도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결의하고 또 호소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우시죠? 엄청 더우실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신앙이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어제부터 날씨가 확 풀려서 그 한여름 날씨를 이렇게 방북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런 깃발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깃발을 보시면서 쭉 한번 뒤로 돌아봐 보시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예, 다 박수로 우리 힘차게 힘주고 힘받고 우리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니까 무지하게 노련한 사람 같잖아요. 제가 3월 4일날 목포 세월호 공동 세월호 실천회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일 전이고요. 그러면 제가 40일 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집에서 살림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날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우리가 반창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를 항상 걱정하며 살다가 여기 온 뒤로는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라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 라면으로 때울 때도 있고 밥 들어오면 밥 먹고 국 들어오면 국 먹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3월 31일 그러니까 약 18일 전에 그죠? 18일 전에 세월호가 신항에 들어왔어요. 세월호가 들어올 때 유가족분들이 계셨고 미수습자 가족분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철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한참을 울었고 또 실갱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월호가 굉장히 가깝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굉장히 멀어요. 한참을 달려가는데 그 녹슨 세월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막 울고 계시고 허탈해 하시고 쓰러지시고 이러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세월호가 뭘까? 도대체 이 세월호가 뭐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한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해야 될 때 우리는 저 녹슨 세월을 보면서 왜
왜 분노하고 슬퍼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가한 권한대행이 온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비가 선음하고 기동대 세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가한 권한대행이 오는 줄은 몰랐지만 그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저 뒷길에서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는데 이제 또 네가 뭐 한 일이 뭐냐? 왜 여기로 왔느냐? 하면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한가하는 철제문 뒤쪽에서 이제 가족분들과 만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유가족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저 뒤에 가시면 지금은 세월호가 거의 다 잘 보이지만 그때는 그 문 있죠. 세월호 철제문 거기에서만 세월호가 잘 보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란 리본대로 그 문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분도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밖에 계시는 분들도 안에 세월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분이 저 리본티에 우리의 마음은 담겨져 있지만 다른 데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리본티를 이제 풀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세월호를 많은 분들이 리본트를 이렇게 헤치고 세월호를 보고 있었는데 그 리본트를 이제 풀면서 제가 거기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가 세월호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리본티를 풀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계신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다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조금 보였어요. 이제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월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제 옆에 계신 아저씨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이 씨발 작가들 때문에 우리 TV를 다 줬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이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현병 너희들 때문에 우리 TV를 다 줬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랑테 말이요 어쩌냐고 우리 새끼를 다 죽였어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또 그러신 거예요. 아이 박근혜가 딱 저렇게 세월호가 올라가잖아 딱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랑테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랑테 앞으로 어쩌면 좋겠라이 딱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 말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째야겠라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한 분이 어쩌긴 어째라 끝까지 가야지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오메 석시하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게요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저도 그때 물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 것인가. 박근혜 4년 적폐를 청산한다고 1,5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4개월 싸우고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세월호의 참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박근혜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온전히 자기의 권력을 그대로 누르고 있는데 누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개월 만에 박근혜를 탄핵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싸워준 권력이고 우리도 수십 년간 그들과 함께 맞서왔지만 지금까지 노동자들 10% 조직률을 보이고 있고 맞죠 제 말이? 노동자 조직률 10%고 절대 인간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니 이 말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니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서 그날 저녁 이렇게 신앙에서 우리 같이 일했던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을 우리 물 앞에 불복시키고 굴종시킬 것인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뒤로 보시고 옆도 보시고 다 봐보세요. 20일 전에 이 시장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어떤 아무것도 없는 바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분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합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100만 원 이상의 모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막을 짓고 부스를 만들고 무대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4월 31일 새벽 5시에 우리 활동가 한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세월호 유가족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잠을 자다 말고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곧 도착한다,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 불고 춥고 비 오는 날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씁쓸할까, 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근데 그래서 그분이 집행위원장, 갑자기 상황실장님, 이렇게가 두 분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럼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이었답니다. 여기 현대 창호중공업 노동조합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뒷달같이 달려와서 선발 예동을 짓고 밑에 팔레트를 깔고 그 위에 은박지를 깔고 해서 비오는 유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예, 그렇게 해서 유가족분들 찾아왔고, 그날 우리 아침에 라면을 먹고, 점심도 라면을 먹고, 저녁도 라면을 먹고, 그 다음날 라면을 먹고, 또 라면을 먹고, 그렇게 3일간 라면을 먹으면서 400명의 수고객들을 맞았고, 400명의 시민들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인가요? 세 번째 주인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한 명이 있을 때는 힘이 되지 않지만 둘이 되면 좀 더 큰 힘이 되고, 셋이 되면 더 큰 힘이 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아니라 70%가 된다면, 80%가 된다면, 90%가 된다면, 100%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저들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월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유가족과 함께, 미수족 가족과 함께 끝까지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아픔에 함께 하면서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신 우리 목포 실천회의 분들,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뒤쪽에는 정말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의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이 모금은 우리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과의 연대 활동, 그리고 각종 추모 물품 나누기, 그리고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에게 음료 제공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금 안산에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이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본과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님으로부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려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본과장 맡고 있는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더우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참 저희는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가 올라왔다고 진상규명이 다 됐을까요? 전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미수습자를 다 수습하고 세월호에서 원인 규명하고 이건 일부분일 뿐입니다.
정말 진상규명하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왜 나올 수 있는 시간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에 아무도 탈출을 시키지 않았냐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구조 방기라고 합니다. 구조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조 실패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적인 의미의 실패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파도가 높았나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배고 그냥 싫으면 돼요. 뛰어내리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출동한 구조 세력들이 해경 1, 2, 3정, 헬기 세대 거기에 또 잘 모르시겠지만 군에서 나온 해군의 한문식함까지 있습니다. 아무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19 구조대에다가 지금 전화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119에서는 전화를 못 끊게 하고 이 사람의 상태를 체크할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만 유독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그리고 나서 한다는 짓거리가 선원들부터 그래요. 그 오랜 시간을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안 구했냐? 도대체 한마디만 했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 뛰어들어서 빨리 나와 한마디만 했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못했냐를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7시간이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7시간이 아니라 그날 오전부터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 나갈 때까지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서면 보고만 받았다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했대. 10시 30분에 배 다 뒤집어지고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해내라. 뒤집어졌는데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진상규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안 구했니? 이거 하나입니다. 구할 수 있는 시간에 골든타임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 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저기 스피커 있는 데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해경은 그냥 선거동을 걸어갑니다. 이게 과연 나랍니까? 이게 과연 해경이 할 조치입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든지 경황이 없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왜 안 구했는지. 저 배가 침몰한 이유도 알고 싶고 저 배에서 미습자를 다 찾고 싶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제1 원칙은 저 배 안에 있는 미습자들 다 수습하는 게 저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왜 안 구했냐를 따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상규명의 의미 왜일까요? 나라라고 믿었는데 내 나라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믿었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거고 왜?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촛불을 들고 1,500만 명이 촛불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현행들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김기춘을 보냈고 감옥에 보냈고 최순실 일당을 감옥에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게 있죠. 황교안, 우병우 이 두 인간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유감만 할게요. 이 개새끼는 법원에 실질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1, 2, 3정이 무죄를 받게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병우 검찰에 얘기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123 정장을 기소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심 있는 광주 법원이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일부 양심 있는 법조인들이 123 정장이라도 적어 넣어야 된다 해서 123 정장이 3년 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국가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 뻔히 뜨고 다 죽는 걸 보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세월호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사고 난 사진이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사진입니다. 그게. 어떤 기자들 저한테 묻습니다. 저 배가 올라왔는데 심정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슴에 묻힙니다. 우리 준영이 생각만 하면 여기가 아픕니다. 오늘도 이 반환 때문에 지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소주통에 빠져있을 겁니다. 소주를 나발을 불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너도 내 입장 대봐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잊지 않고 분노하시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는 어느 장소, 어느 발언에서도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있게 됩니다. 저희 세월호 보통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죠. 이건 틀린 겁니다. 분노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기 올라가 버렸어. 뭐 교회 목사님 같죠. 하지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남한테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자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꼭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를 받아주세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나의 자존감이, 내가 사랑한다는,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면 이런 참사 안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는 있잖아요. 아주 더러운 일입니다. 돈에 얽히고 말도 안 되는 경험이 없다. 의문점만 대폭 드러나고. 저 인양을 했는데 저게 인양한 겁니까 저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양이란 살베이지란 배를 띄워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띄울 수 있어야 인양입니다. 저건 인양이 아닙니다. 그냥 건져 올릴 거예요. 저 배에 보면 구멍만 해가지고 200개가 넘게 뚫려 있습니다. 좌양 보면 아주 그냥 엠보싱이 돼 있어요. 엠보싱이. 전 인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인양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상하이 살비지가 960억, 원래 860억 있죠? 돈 더 들어갔다고 300억에서 500억을 더 준다고 협상하고 있대요. 미친 일 아닙니까? 계약서대로 해야죠. 자, 지금 이제 이틀 후면 미수자 수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저 배가 올라오기 전부터 배를 잘라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배 올라오면 보자. 보고 나서 결정하자. 지금은 해수부가 배 자른다는 얘기 안 해요.